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추진 여부와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포항 수서간 고속철도 개통 시점은 포항 시민들의 큰 관심사인데요. 김정재 의원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두 가지 사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량 건설과 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국토부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반영된 설계비 50억 원은 그간 이름만 없애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매년 20억 원씩 반영한 예산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먼저 넣게끔 저희가 만들고 다시 제가 혹시 몰라서 뭐 돈이 부족해서 이런 말이 나올까 봐 다시 30억을 확실히 마지막 못을 박는다라는 의미에서 넣어서 50억을 했는데 국방부 설득 실패로 동해에서 연암까지 영일만대교 전 구간 해상교량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선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타당성 없이 기존 사업에 일부러 넣어서 영일만대교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노선은 지금 현재 현실 가능한 노선을 택하되 노선은 정확한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 적정성 심사에서 거기서 정해질 것입니다. 가장 큰 난제는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2배나 뛴 사업비 확보라며 이 부분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항 수서간 고속철도 노선 신설에 관해서도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선 신설은 확정적이며 열차 운행은 올 가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부터 국토부, 코레일, SR이 협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제 지금 목표는 올 상반기에 준비를 다 끝내고 가을 선선한 바람 불기 전에 추석 전에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게 목표고 김 의원은 또 KTX 포항 역사 내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에 관해서도 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 흰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35일 만에 17개 모든 아변 공장 복구를 마치고 내일부터 정상 조업 체제에 들어갑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15개 공장을 복구한 데 이어 오늘 도금 공장과 스테인리스 1 냉연 공장을 차례로 복구해 침수 135일 만에 제철소가 완전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정상 가동 설비를 대상으로 생산 안정화와 효율성 향상 작업에 나서는 한편 민관 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재난 대비 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열린 전통시장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설에도 물가가 또 오르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 수산물과 영천 농산물이 교환되는 안강 5일장 대목장에 박성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년 전통의 경주 안강시장.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모처럼 또 모이니까 뭐 이렇게 기분도 좋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게 장 보러 왔죠. 경상도 지역 명절 차례상에 올라가는 상어고기도 눈에 띕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돈베기라고 하는데 1년 만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15,000원 했는데 지금은 2만 원 합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도 안 되고. 올해 설 차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25만 4천 원. 지난해 설에 비해 4% 넘게 올랐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면 10만 원 많은 35만 9천 원이 드는데 지난해에 비해 2% 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생산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은 내렸지만 수산물과 축산물 등의 가격이 오른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불황 속에 또 오른 명절 물가는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경기도 안 좋아서 살기도 어려운데 물가가 이렇게 비싸니까 제수용품 사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요. 쓰시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5꼬지 하시던 분들이 2-3꼬지, 3꼬지 하시던 분들이 1-2꼬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가격만 많이 오르고.
지자체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연일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포항 도심 곳곳에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 주요 사거리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를 앞둔 조합장 예비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습니다. 최근 5개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인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졌지만 너무 많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도 이번 설 연휴 오랜만에 모여 앉을 가족들 생각하면서 어렵게 지갑을 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틈을 타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벌써 300건 넘게 적발이 됐는데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한 정육점. 양념된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는데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없습니다. 여기도 표시가 없고 밖에도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하는 줄 알죠. 눈에 띄지 않게 원산지를 숨겨 적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이 팔리는 한돈과 한우에서 특히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보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떡하니 표시해 팔고 근이라는 간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 수입산이. 외국산 쌀로 만든 가래떡이 포장지만 갈아 우리 쌀떡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미국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시중보다 많이 싸거든요. 가공용으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명절 미치니까 이제 소비가 많으니까 그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원산지를 위반해서 어디서 수확했는지 알 수 없는 사과를 유명한 청송 사과로 속이고 외국산 곶감과 나물을 국산이라고 적어 값을 더 받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2주간 3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산을 쌀을 소비를 하면서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연휴 직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수출액이 469억 달러, 58조 원으로 8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최대 수출 품목은 무선 전화기로 39억여 달러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 부품, TV 카메라와 수상기, 정밀 화학연료, 평판 디스플레이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54억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했고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순이었습니다. 지방대의 심각한 위기 상황, 대인 모집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문대는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든 정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에 이어 만학도 모집까지 나섰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문 기술인 양성이라는 전문대 본래 기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정치 원서 접수를 끝낸 전문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반적인 경쟁률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3월 개강 전까지 추가 모집을 해도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전문대를 대표하는 주력 학과조차 저조한 지원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팩과 소리제가 아니면 뭐 만화, 애니메이션, 뷰티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주력 학과나 뭐 이런 쪽은 뭐 차격은 0.1대1도 있고. 학령 인구가 줄면서 전문대는 외국 학생 유치와 함께 최근에는 만학도라 불리는 25세 이상 성인 학습자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혜택도 파격적으로 내걸었습니다. 무시험 전형뿐 아니라 한 학기나 한 학년 등록금 면제, 나머지 학기 50% 이상 면제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학생 선발이 아니라 정원을 채우기 위한 모집에 급급하면서 전문대 본연의 기능인 전문 기술인 양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게 이제 저희 대학의 전문대학들의 목표인데 기업에서는 인력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지금 대학에서 못 보내주는 실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역 대학은 신입생 채우기에 급급하고 대학 본연의 기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가 초격차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2차 전지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김남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에 선정되면 연구 개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산업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지자체별 특화단지 수요를 확인한 뒤 종합 평가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금 규모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읍면동에서 받고 현장 조사를 거쳐 3월과 4월에 확정합니다. 올해 도시가스 배관공사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도당은 이들이 이재명 대표 가족 사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SNS에 퍼뜨려 이 대표를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김 여사 비서실장이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통령실 경호팀장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